안녕하세요. 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책입니다. 8, 8. 이지성 작가 본 책이죠. 이지성 작가는 굉장히 이제 그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하죠. 8는 그 일단 뭐 제목만 봐서는 이제 그 뭔지 이제 감을 잡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뭐랄까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차질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뭐 8가지 덕목 정도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8라고 지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사람들은 이 변화의 물결에 앞서서 우리가 1, 2, 3, 4차 산업혁명을 이제 클라우스 슈박 교수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했지만, 또 그 이전에 엘빈 토플러가 뭐 1차 물결, 2차 물결, 3차 물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기준점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비슷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그 이제 산업혁명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이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새로운 이제 도구가 등장함으로써 우선은 그 도구 때문에 대체되어지는 일자리는 눈에 보이는데,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잘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제 어떠한 혁명적 변화 앞에서는 사실은 이제 약간의 그 이 어떤 그 실업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공포심이 만연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혁명적 변화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잃었던 것과 얻은 것 중에 얻은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에, 인류의 도움이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혁명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라고 우리가 붙이긴 했으나 아직 알 수 없죠.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 책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제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저자 개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으로서 그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러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든지 짐작 가능하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의사도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가천대학교 병원에서 그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인간의 의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어떠한 재미난 것이 이제 그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600명의 트레이드들이 오랜 시간, 한 얼마였더라, 한 달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에 걸쳐서 처리해야 될 일을 인공지능 트레이더 한 명 써버리니까 3시간 20분 만에 그 일을 다 해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600명 중에 598명이 해고가 당하는 트레이더들 중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근데 회사 수익은 더 좋아졌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되고,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듯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 벌써부터 이제 그 깊이 파고들고 있고, 지금 이제 2020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2020한 5년도만 돼도 인공지능이 도래하고 상당히 대중화되고, 넉넉히 잡아 2030년 10년 뒤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때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사라지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한 공포를 주지만, 사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어떤 그러한 또 그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나 버리면은, 그러면 사실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거는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건 축복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이번에 한번 또 살아봐야죠. 살아봐야 되는데,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살아남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인간성으로서의 어떠한 그 덕목, 인간의 어떠한 고유 가치,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고,
더 현명하게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그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지금부터 우리가 키워내야 하는 인간 어떠한 고유의 본성 이러한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래야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이 주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결책으로 이제 8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8가지 방법론들을 쭉 보면서 이제 자세한 건 이 책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포인트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은 역시 인간으로서의 어떤 공감 능력이라고나 할까? 그 다음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인문학의 부상이라고나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는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문장이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작가분께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는 듯한데요. 요런 거죠. 나는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어쩌면 인공지능은 더 이상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이제는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인류의 오랜 바람에 응답해서 지금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하다. 지금처럼 나만 아는 삶을 살다가 기계에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너와 우리까지 아는 삶을 살면서 기계의 주인이 될 것인가? 부디 당신이 후자가 되기를 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대는, 우리는 원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점점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인간이 하나의 경제활동의 도구, 부품처럼 살아왔었는데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인간이 더 이상 기계 부품처럼 살고 싶지 않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바람에서 인공지능이 탄생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멋진 이제 재해석을 이제 넣어주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의는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답은 어쨌든 진짜 인간으로 돌아가자라는 부분이 답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읽어도 사람들이 처음에 들 수 있는 어떠한 그 생각은 이거죠. 아니, 인공지능 시대에 수많은 직업들이 대체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떠한 인간성을 회복하자라던가 뭐 어떠한 뭐 인문학적 가치를 드높이고 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인간 특유의 공감 능력, 인공지능은 갖기 힘든 인간 특유의 공감 능력.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인공지능을 딱 봤을 때 어린아이가 운다는 걸 분석적으로 접근하지만 사람은 그 어떤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측은지심을 느끼면서 뭔가 이제 그 공감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만의 특성, 그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당장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반론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에이트라는 책을 읽어볼 만하고 어찌되었건 저자가 제시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우리가 쉽사리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해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공지능의 파급력이 너무나도 크고 광범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자신 있게 인공지능에 대체 안 될 직업? 뭐 한때로 목사님, 정신과 의사 이런 게 나왔지만은 놀랍게도 지금 인공지능 목사님도 독일에선가 나왔고요. 정신과 의사는 오히려 환자들이 인공지능 의사를 더 선호한다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대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모든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 대체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체되지 않는 직업이 없죠. 의사, 변호사 이런 게 대체될까요? 단순 노무직은 대체될지 모르지만 의사, 변호사는 지적인 능력 작용을 해야 되는데 대체돼도 대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전문가는 오히려 단순 노무직보다 의사, 변호사가 더 빨리 대체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파고라고 하는 알파고가 인간을 이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새삼 놀랐던 것은, 아마 기계가 인간을 이긴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놀랐다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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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가 인간을 이긴다고 하는 그 사
그 상징적 사건이 보여주는 향후의 파급력을 직감하기 때문에 놀랐던 게 아닐까. 당연히 알파고라고 하는 기계가 인간을 이기겠죠. 경우의 수를 바둑인데 막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놀랬잖아요, 그때. 그것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놀랬다기보다는 언젠가는 다가올 직감하고 있었던 그 미래가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놀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만연하 도래하게 되고 인공지능이 세상에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 부상하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과 어떠한 경제 개념을 조금은 달리 조절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어차피 공급과 수요의 무한한 순환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공급만 있고 수요가 없어져 버리면은 역시 저기 그 뭐지? 저기 공급만 공급만 있고 수요가 없으면은 시중에 화폐가 돈이 돌지 않는 거니까 그 저기 뭐죠? 그 물건 가격이 이제 자꾸 떨어지는 극심한 불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를 해서 계속 공급은 했는데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돼서 수요할 존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계가 뭐 아이스크림 사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공급은 무수히 늘어나는데 수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 경제는 돌아갈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요를 돌아가게 해야죠. 그런데 일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대체가 되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수요는 인간이 하는 거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일은 어쨌든 기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결국 뭐다? 기계가 어찌되었건 경제활동을 해서 공급을 해내고 그 기계가 경제활동을 한 그 가치를 향유하는 것이 인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미난 상상을 해보면 일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러 가죠. 그래서 내 인공지능이 뭐 슈퍼마켓에서 무슨 뭐 캐셔를 하다가 일당을 받아오죠. 그러면 그 일당은 내가 갖죠. 그리고 소비는 내가 하는 거죠. 일은 기계와 인공지능이 하고 소비는 인간이 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경제를 돌려놔야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기계가 이 일자리는 대체해 놓고 거기에 나온 생산성의 가치를 인간에게 주지 않고 그냥 그러한 형태 대체된 상태로서 인간을 그냥 잉여 인간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수요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죠. 인공지능만 전 지구에 남아있고 기계만 전 지구에 남아있고 인간은 아무도 살지 않는 세상이 왔다. 의미가 없죠. 뭐 새로운 어떠한 종족인데 어찌되었건 로봇이 어떠한 인간의 감정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니까요. 느끼는 듯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뭐 물론 뭐 여기서 또 뭐 굉장히 무슨 그 뭐 양자 컴퓨터인가요? 뭐 그런 게 뭐 얼마 이상의 어떠한 뭐 큐 뭐더라? 어찌되었건 그 어떠한 그 뭐 저기 그 단위 이상 뭐 발전하면 이제 그 기계도 인간처럼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기계는 기계고 인간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은 기계가 하고 그 생산성으로 떨어지는 보상을 인간이 받음으로써 수요는 인간이 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론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인공지능은 재앙이 될 텐데 만약에 그러한 방법론을 만약에 찾아내서 그렇게만 간다면은 정말 인간은 그야말로 궁핍한 사람이 거의 없이 일단은 인류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진짜 미래 사회의 그 수많은 SF 소설처럼 극소수의 살아남은 잘 사는 사람들과 대다수의 빈곤한 사람들로 나눠지는 그러한 양극화된 시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시대가 오래되면 그 대다수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그러면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굶어 죽고 나면은 극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은 과연 계속 그러면 잘 살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그러한 개념을 어찌됐건 노동은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즐기는 거는 인간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찌되었건 이 작가가 제시한
어떠한 인간 본성의 회복, 그 다음에 어떠한 공감 능력을 통한 인간들끼리의 어떠한 교감,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자연스럽게 인구는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산업시대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경제를 돌렸지만 인공지능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진짜 뭐 반드시 뭐 가족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 각오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진짜 자기 삶 자기가 즐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그래서 가족을 만든 사람은 만들고 혼자 그냥 즐기면서 살 사람은 즐기면서 사는, 대신에 그러려고 뭐 노후 대비를 해주는 또 좋은 인공지능이 아마, 인공지능 로봇이 아마 또 그런 걸 좀 도와주겠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될 것 같고, 가는 쪽이 그나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희망적인 방향성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4차 산업혁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가오는 그 시대에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눈뜬 장님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 어떠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이걸 상상하면은 일단은 불안감이 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철학하고 사고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형태의 상상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껏 1, 2, 3차 산업혁명이 말 그대로 혁명적 변화일 수 있었듯이 이 4차 산업혁명도 진정한 인간을 위한 혁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4차 산업혁명이 기계라는 새로운 종족이 인간을 대체하는 그러한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여전히 주인이기 위한 그러한 방법론에 대한 상상을 계속 해나가고 관철시켜 나감으로써 변화시켜야 인류가 존속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